노종면 의원의 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도 오늘 뉴공이 출연한 노종면 의원 인터뷰를 들어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이브하게 이걸 막고 있는 세력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누구일지 댓글로 예상 부탁드리며, 당 지도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도 그런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냉정하게 지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3인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이직 패널들 그리고 서정욱과 같은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이유는 너무 상식적인 파면 가능성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어제 SBS도 그렇고 현재 헌재 상황을 보면 8대0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2심의 파급력이 아주 큰 것 같은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위헌적 상황에서 한 표로 갈리는 그런 선거 자체가 또 다른 위헌적 논란이 생겨가지고 헌재는 이 경우는 선고를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그럼 변론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평의하자 구명으로. 그럼 시간이 몇 주도 걸리겠죠. 근데 그 사이 2명이 날아가요. 네. 그러면 2명의 임기를 연장하자. 그러려면은 추가 임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 임명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 뭐 이런 식의 꼬리를 무는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예요. 허들이 많네요.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럼 복잡하게 계산할 시간이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이제 4월 18일이니까. 물론 여전히 저는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윤석열 탄핵입니다. 다음 주 탄핵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너무 명백한 사안이고 이걸 기각할 이유를 쓸 수 있는 법률가가 있겠느냐는 게 법률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가 이제 각하 얘기를 그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각하는 절차를 문제 삼아서 아예 쟁점을 비껴가는 거니까 네. 그 복잡하게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쟁점 안 달아도 되니까 각하 했는데 각하는 불가능해요. 각하되려면 5명이 각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윤석열 탄핵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압박하고 분위기 조성하고 할 수 있는 바를 민주진영과 시민들은 다 해야 하지만, 그 다음 가능성 4월 18일까지 버틴다. 이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가? 그때까지 누군가 막무가내로 버틴다고 하면 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며칠째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 윤석열의 복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혼이 되는 그 2명의 자리는 대통령 몫이에요. 윤석열이 자기를 복귀시킬 사람을 픽하지 이 시점이 됐어요. 그럼 한덕수가 그 2명만 임명한다. 기각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째 아무리 낮은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네, 공감합니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집과 국민의힘 쪽에선 헌재 선고를 이 대표 선고 이유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결과적으로 그 주장대로 됐습니다. 마치 헌재가 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헌재의 권위와 신뢰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에 하나 일부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대로 선고 일정을 미루고 있다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관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온갖 의심과 억측이 난무하는 것은 헌재가 뚜렷한 설명도 없이 마냥 선고 일정을 늦추고 있는 탓입니다. 헌재가 오늘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라는 부분을 잊지 않길 바라며, 언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